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무상급식 하다가는 국가 재정이 거덜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가 상황,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떤 말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 퇴장을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 멀리 해외에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얘기까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퇴 당시 그 전후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 볼 곳 없네.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거나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지웁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저렇게 떠나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자, 조수진 차장, 네. 당시에 그 시장직을 걸었던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만 오세훈 시장의 주장, 이건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지금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각 자치단체에서 이대로 무상 복지를 계속할 경우에 디폴트, 그러니까 어떤 재정이 완전히 고갈됐다, 이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좀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른바 여소야대에서 힘들게 그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어야 됐고요. 2011년 초에 바로 서울시 의회와 격돌을 한 사안이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 민주당이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서울시 의회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놓고 양측이 격돌을 했고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초에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직을 걸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주민투표는 그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개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투표를 하지 말자는 그런 그 캠페인을 아주 전면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3분의 1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8월에 있었던 주민투표에서는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서 투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패배한 그런 결과로 이어졌고요. 오 전 시장은 결국 주민투표 이틀 뒤에 그 시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6 보궐선거가 실시가 됐고요. 여기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걸었던 무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 지금 조수진 차장이 그 당시 상황을 짧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8월 26일 날, 2011년 8월 26일 날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았는데, 지금 한번 사퇴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거나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빚을 지웁니다. 유권자가 막지 않는다면 총선과 대선에서 선심성 복지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최대 희생자는 평범한 시민, 바로 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경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과잉복지와 그토록 고통스러운 싸움을 전개해왔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당시 장면을 지금 봤는데요. 네. 저기 나온 얘기들 중에 네. 우리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져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경고를 했었네요. 네.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이것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으로 야권의 선거 공약으로 등장을 했고, 이 부분이 우리 진짜 가난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못 가니까 단계적으로 재정 형편이 닿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각을 세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와 각을 세우면서 자기 시장직까지 걸고 결국은 주민투표 끝에 물러났던 오세훈 시장.
저 싸움은 아마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복지의 재원 문제의 하나의 첫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 재원을 감당할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놓고 벌어지는 기나긴 우리 정책 대결의 하나의 시작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 저 싸움이 다시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불과 참 3년 전의 일인데 정말 아득한 옛일 같습니다. 야,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퇴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과잉복지는 반드시 증세를 가져오거나 미래 세대의 짐이 되는 건 맞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무상복지를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방향은 잡았는데 이 이슈를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한가 이 과정이 좀 서툴렀습니다. 당시에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오 전 시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는 이슈를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 아마 오세훈 시장도 직을 걸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측근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인 르완다의 수도인 키갈리시의 경제정책 자문관으로 가 계십니다. 실전 자문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2월 초가 되면 귀국하시긴 하는데 당분간 현실 정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뽑아준 자리이지 자신의 자리가 아닌데 시장직을 건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 그 생각의 연장선상입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시기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치 복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지금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복귀 하나의 명분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론도 없진 않습니다만. 예.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복귀에는 보다 큰 정치적인 성숙 이것이 전제돼야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사실 정치 판도가 당시 야권에게 확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그 많은 타격을 사실 보수 또 당시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미쳤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스스로가 성숙돼 있는지 또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이 과연 오세훈의 리더십을 얼마나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향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조수인 차장도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요 당시에 물러나면서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불러들인 결과를 나오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좀 홀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그 뒤에 어떤 봉사활동도 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데요. 문제는 이 무상급식 디폴트 일기와 맞물려서 과연 오 전 시장이 돌아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면 재논의하자라는 논의는 현직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슈를 주도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오 전 시장이 이 전면 재검토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오 시장이 사퇴한 다음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서울시장 후보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었던 나경원 의원, 지금 전화로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당시 상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한 다음에 이제 무상복지 논란, 그게 이제 야당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됐다가 지금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자, 당시의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먼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사실 무상복지 논란이 다시 되는 걸 보면서 3년 전에 제가 막 부르짖었던 것이 예. 이제야 부르짖었던 이야기들을 이제야 들으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사실은 무상급식부터 출발한 그 논쟁에 대해서 저는 이 보편적 복지를 하되 그것이 전면 무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보편적 복지를 하더라도 차등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같은 거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혀 귀에 안 들리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워낙 이제
국제 정세도 월가의 뭐 점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월가를 점령하자 이런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 안 들렸는데요. 얼마 전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예결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억이 많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던데. 예, 정말 참 이제라도 저는 좀 다행히 저희가 다시 이 복지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사퇴를 하면서 사실 문제가 좀 꼬였다 이런 측면도 좀 있었잖아요. 당시 상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는 것부터 저희가 이렇게 당에서 탐탁하게 여기는 않았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다 우리가 좀 돕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게 좀 모아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직을 걸면서 이것이 좀 꼬여진 면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왜 우리가 졌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워낙 출발점부터 저희가 저희 당이 열세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선거는 그 당시의 분위기상 워낙 이제 무상복지에 대한 막 그런 강한 요구가 있었던 때라서요. 실질적으로 이기기 어려웠던 선거라는 점이 참 아쉬웠던.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무상복지 논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때고 다른 것보다도 과연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거냐, 복지의 서비스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어떤 식으로 나눴느냐면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무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보편적 복지도 이제는 소득 계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상급식이냐 무상보육이냐 어느 거는 무상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실 이제 보육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 전략 차원에서 국가 전략에서 필요하다고 시작을 한 건데요. 이제 뭐 법률로 정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과연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과연 전면으로 무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바쁜 시간에 통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나경원 의원 설명한 대로 아마 복지 논쟁이 앞으로 계속 우리 정치권 내에서 불 붙을 텐데 여야 머리를 맞대고 잘 해결을 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